이번 시간에는 늘 구자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땅에 묻는 것이 늘이죠. 늘 구자입니다. 분리해보면 나무목이죠. 감출해입니다. 오를 구죠. 나무의 한 종류로서 오랫동안 감추어 두는 것은 늘이라는 얘기죠. 늘은 사람이 죽었을 때 사용하는 늘은 나무가 썩어서 흙이 될 때까지 그냥 방치해 두죠. 그래서 나무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감추어 두는 것은 늘이라 뜻이죠. 운구, 우리가 차를 이용할 때는 연구차라고 하죠. 연구차, 늘구자가 들어갑니다. 운구, 연구차. 나무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감추어 두는 것은 늘이다. 늘구자입니다. 썩더라도 골라내지 않죠. 그래서 늘구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옥돌구자입니다. 글자를 분리해보면 구슬옥이죠. 임금왕이지만 글자의 한 부분으로 사용할 때는 불동주가 없어지고 임금왕으로 쓰인다는 거죠. 실제로는 구슬옥으로 풀이됩니다. 오를 구죠. 구슬 중에서 오랫동안 오랜 세월이 흘러서 굳혀진 것이 옥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옥돌 구자가 됩니다. 구슬옥, 오를구, 구슬 중에서 오랜 시간 동안 굳혀진 것이 옥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옥돌 구자가 되겠습니다. 구슬 중에서 오랜 시간 동안 흘러서 굳혀진 돌이 옥돌이라는 얘기입니다. 옥돌 구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럽설모, 모음이 대표적인 한자죠. 이 글자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석의 모, 날일자는 아닙니다. 해일자, 날일자는 아닙니다. 석의 모, 부수가 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자의 고수도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이 해일로 풀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해일은 아니고 석의 모, 눈목입니다. 눈 위에 석의 모, 모자를 쓰고 무릎 쓴다는 거죠. 햇빛이 강렬한 햇살에 모자를 쓰고 햇살을 무릎 쓴다, 이런 뜻입니다. 무릎설모, 모흠, 모흠, 험난할 험이죠. 험난함을 무릅쓰고, 이런 뜻이죠. 이번 시간에는 모자 모입니다. 수건근이죠. 무릅설모, 수건을 앞에 수건 같은 천을 쓰고 무릅쓰고 사용되는 것은 모자라는 얘기죠. 뭡니까? 수건, 천을 쓰고 햇볕을 무릅쓴다. 강한 햇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를 쓰고 당당히 맞선다, 이런 얘기겠죠. 수건근, 무릅설모, 수건의 이때만 천을 의미합니다. 무릅쓰는 것을, 천을 이용해서 무릅쓸 수 있는 것은, 태양을 무릅쓸 수 있는 것은 모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자모, 모자, 무릅설모, 모자. 이번 시간에는 고들직자입니다. 마늘 10, 열 10, 이 글자는 구분되어야 됩니다. 더하기는 열 10,
기울여져 있는 것은 만월십. 열십으로 하면은 만월십인지 열십인지 조금 헷갈리는 경향이 있죠. 해서 구분하도록 합니다. 만월십. 옥편에는 나오지 않는 한자어입니다. 한자 사랑이 지정한 글자입니다. 만월십. 더하기는 열십. 그 다음 눈목이죠. 스물해입니다. 많은 눈이 숨어서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직, 고들직이 되었습니다. 고들직. 만월십, 눈목, 스물해. 많은 눈들이 숨어서 본다고 가정하고 항상 정직한 행동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고들직입니다. 많은 눈이 숨어서 본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올바른 행동을 하여야 한다. 고들직, 발을직 이렇게 되겠죠. 이번 시간은 올벼직입니다. 올벼직. 벼와 고들직이죠. 벼 중에서 직선적으로, 그러니까 곱게 좀 더 빠르게 피는 것은 올벼란 얘기입니다. 올벼라고 하는 것은 제철보다 일찍 여무는 벼를 말하겠죠. 일반 벼보다 빨리 추수를 하는 것이 올벼라고 하는 거죠. 벼와 고들직. 벼 식물 중에서 좀 더 일찍, 고들직이니까 직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일찍 수확하는 것을 우리가 올벼라고 한다. 올벼직 되겠습니다. 올벼직 1급 한자입니다. 벼화, 고들직. 벼의 식물 중에서 좀 더 일찍이 수확하는 것은 우리가 올벼라고 합니다. 올벼는 제철보다 일찍 여무는 벼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끌어당길 습 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수변이죠. 기이 소공거릴 섭입니다. 소공거릴 섭. 기자가 세 개는 여러 개 모여서 속닥속닥 무엇인가 소곤거리고 있다는 얘기죠. 소곤거릴 섭입니다. 소곤거리기 위해서는 손을 이용해서 상대편을 끌어당기겠죠. 그래서 손수변, 소곤거릴 섭 합하게 되면 끌어당길 섭 되겠습니다. 끌어당길 섭. 귀가 세 개가 되면 여러 사람을 귀를 모아서 가까이에서 뭔가 속닥속닥 소곤거린다는 얘기죠. 소곤거릴 섭, 끌어당길 섭 되겠습니다. 손을 이용해서 소곤거리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끌어당긴다. 끌어당길 섭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릴식, 늘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정식하다, 번식하다, 번성하다라는 뜻입니다. 뼈 앙상할 알, 고들직입니다. 죽을 사변도 되죠. 죽을 사. 여기서는 뼈가 앙상하다는 뜻은 동식물이 죽어서, 여기서는 동물이 되겠죠. 동물이 죽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살은 썩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균이 번식하겠죠. 그래서 번식하다. 뼈가 앙상하고 살이 부패되었을 때는 곧바로 세균이 번식한다. 번식할 식 되겠죠. 번식할 식. 불릴식,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번성하다는 뜻이죠. 세균도 번성하다는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은 급격히 늘어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번성할 식, 번식할 식, 불릴 식 되겠습니다. 뼈 앙상할 알. 죽을 사변으로 해석해도 되죠. 동물이 죽게 되면은 곧바로 부패가 시작되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게 된다. 번식할 식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막을 저자입니다. 2급에 해당하는 한자입니다. 물수변이죠. 또 차자입니다. 물이 또 모인다는 거죠. 물이 여러 곳에서 계속하여 또 모이고 또 모인다면은 넘쳐 흐르겠죠. 그래서 넘쳐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둑을 쌓아서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한자는 막을 젖자가 됩니다. 물이 또 밀려오니까 둑을 쌓아서 막는다. 막을 저지라고 되어 있죠. 저지, 막을 저, 거칠 지입니다. 물이 또 여러 군데에서 내려오니 막는다는 거죠. 둑을 쌓아서 막는다. 막을 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승할 용, 녹용용, 훈이 녹용하고 무승할 용하는 조금 거리가 있죠. 풀초물입니다. 풀초물이 귀 윗부분에 풀처럼 이렇게 나 있는 것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무승하다는 거죠. 무승할 용입니다. 귀 윗부분에 풀, 이때는 좋은 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좋은 풀, 좋은 식물, 풀 위에 마치 좋은 풀처럼 영양가가 있는 것은 뭐냐? 사슴의 녹용이라는 얘기입니다. 녹용용. 여기서 귀 있잖아. 녹용의 사슴의 귀를 말하겠죠. 사슴 귀 위에 있는 풀처럼 생긴 것이 있는 것은 녹용이다. 녹용용. 귀에 풀처럼 많이 나 있으니까 무승하다. 무승할 용 되겠습니다. 무승할 용, 녹용용. 녹용이죠. 이번 시간에는 마땅할 의자입니다. 마땅할 이. 마땅하다는 뜻이죠. 집면, 또 차입니다. 집에는 또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마땅하다. 또한 지붕이 있으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땅할 이. 집면, 지붕을 의미하죠. 지붕이 또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 집을 짓을 때 이 한자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집이 허술했죠. 지붕이 없는 집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바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집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했죠. 그래서 마땅할 의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쉴 개자입니다. 휴게실 되어 있죠. 휴게실.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쉽게 풀이가 될 수 있습니다. 혀설이죠. 혀설을 제외한 한자어가 쉬다, 휴식, 쉴식 되겠죠. 쉴식. 혀마저도 쉰다는 거죠. 우리 혀는 입 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들어가서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쉴 개입니다. 휴게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건물 내부에 들어가는 것을 휴게실이라고 하죠. 혀설, 쉴식. 혀마저도 쉰다. 아니면은 혀가 입속에 있는 것처럼 들어가서 쉰다. 쉴 개가 되겠습니다. 휴게실. 대표적인 한자입니다. 휴게실. 이번 시간에는 애벌 미자입니다. 분리해보면 여자 눈썹이죠. 여자가 눈썹에다가 색칠을 하게 되면
색조 화장품을 의미하는 것 같죠. 여자가 눈썹에 색칠을 한다는 것은 예뻐 보이기 위한 방법이다. 예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눈썹을 칠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쁠 미자입니다. 그래서 조금 달리 해석하면 예쁘게 보인다는 것은 뭔가 아첨할 일이 있다. 아첨할 미. 예쁠 미, 아첨할 미. 미소죠. 미소. 아랫부분에 미소. 빙긋이 웃는 것이 우리가 미소를 짓다라고 할 때는 아래쪽에 작은 미자를 씁니다. 그 다음 미소, 아첨할 미자를 쓰는 것은 좋게 보이기 위해서, 아양을 떨기 위해서 사용할 때에는 눈썹 뭡니까? 예쁠 미자를 쓴다는 거죠. 빙긋이 웃는다라고 했을 때는 작은 미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또 차입니다. 또 차. 반복된다는 얘기겠죠. 글자를 분리해보면 다롤. 하나 일이죠. 하나는 땅을 의미합니다. 땅 위에, 여기서는 지평선이라고 할까요? 땅 위에 달이 또 떠오른다는 거죠. 달은 매일 떠오르죠. 그래서 또 차자가 되겠습니다. 또차, 상급에 해당하는 한자입니다. 달월, 하나일, 여기서는 지평선을 의미하면 되겠습니다. 지평선 위로 달이 또 매일 떠오르고 있다. 또 차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다시, 또다시 이런 얘기겠죠. 또 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냄새취입니다. 냄새취. 분리해보면 스스로 자죠. 개의 견입니다. 개는 스스로의 힘으로 냄새를 맡아서 무언가를 찾아낸다 이런 얘기겠죠. 스스로자 개견. 개는 스스로 냄새를 맡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획득한다. 냄새취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서 악취라고 되어 있죠. 악할 악, 미워할 오. 흉과 음이 두 개라는 얘기죠. 오, 악, 미워할 오, 악할 악. 여기서는 악할 악이죠. 악취. 이번 시간은 볼견, 벨현, 마찬가지로 음과 훈이, 흉과 음이 두 개라는 얘기죠. 음이 볼견, 현이죠. 견과 현입니다. 글자를 분리해보면 눈목이죠. 걷는 사람인입니다. 사람은, 걸어가는 사람은 눈을 이용해서 본다는 거죠. 사물을 본다. 사람을 만난다. 벨현. 보거나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발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걸어가서 눈으로 본다. 걸어가서 눈으로 사람을 만난다. 벨현, 볼견 되겠습니다. 견물이죠. 5급에 해당하는 한자입니다. 눈목, 걷는 사람인. 사람이 직접 걸어가서 눈으로 확인하여 본다. 사람을 뵙는다. 벨현, 볼견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릴식, 정식하다,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뼈 앙상할 알 고들직 이렇게 되어 있죠.
번식되어 있습니다. 뼈가 앙상하게 되지만 똑바로 불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눈썹입니다. 눈썹미, 초미의 관심사죠. 글자를 풀이해보면 몸시자입니다. 뚫을 곤 눈목입니다. 사람의 몸의 신체의 부분인 눈 위쪽에 뚫고 나오는 것은 눈썹이란 얘기죠. 눈목, 눈 위에 집처럼 조그마한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그마한 집처럼 뚫고 나오는 것은 눈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눈 위에, 몸의 일부인 눈 위에 뚫고 나오는 것은 눈썹이다라고 하는 것이 설명이 더 쉽죠. 눈썹 위에, 눈 위에 뚫고 나오는 것이 눈썹이다. 눈썹미, 초미의 관심사다. 초미. 이번 시간에는 벼루 연자입니다. 분리해보면요, 돌석, 볼견이죠. 방에서 돌을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벼루라는 얘기죠. 붓글씨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벼루 말이죠. 그래서 집 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돌은 벼루다. 벼루 연자입니다. 돌석, 볼견, 연적이죠. 적은 물방울 적자입니다. 돌석, 볼견, 돌을 볼 수 있다. 집 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돌은 벼루라는 얘기죠. 일반 돌은 방 안에 있을 이유가 없겠죠. 연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탈연 한자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화죠. 분리를 시키면요, 불화. 그르할연이죠. 불을 당연시하게, 불은 당연시 불타게 되겠죠. 불을 지피게 되면 당연히 불타게 되겠죠. 그래서 불탈연이 됩니다. 연소 되어 있죠. 연소. 4급에 해당하는 한자네요. 불화, 그르할연. 불을 붙이게 되면 당연히 불이 타기 시작한다, 이런 뜻이죠. 불탈연이 되겠습니다. 불을 붙이게 되면 당연히 불이 붙기 시작한다. 불탈연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헤아릴격, 격식격 또는 자리격 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해보면 나무목, 그 다음 각각 각이죠. 나무는 각각 별도로 자라죠. 한 개씩 대부분. 그러니까 헤아린다는 거죠. 나무는 각각 하나씩 헤아린다. 수량을 파악할 때는, 또는 나무는 각각 자라지만 제 나름대로는 격식을 갖추고 있겠죠. 그래서 격식격, 헤아릴격 되겠습니다. 격식. 4급에 해당하는 한자군요. 나무목, 각각. 나무는 제각기 따로 별도로 자라지만 나름대로 격식을 갖추고 있다. 격식을 갖추어서 자란다. 또는 나무는 숫자를 헤아릴 때는 하나하나씩 별도로 헤아린다. 헤아릴격, 격식격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르할 년입니다. 또는 당연할 년입니다. 7급에 해당하는 한자군요. 이 글자를 분리해보면 육달월입니다. 달월 또는 육달월인데 여기서는 개가 등장했기 때문에 뭡니까? 육달월이죠. 고기 육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 개견이죠. 다음 불화발입니다. 불화발이라고 하는 것은 불화가 맨 아랫부분에 사용되었다. 사람의 신체의 발 부분에 됐다. 발 부분에 해당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불화발이 됩니다. 그래서 합체를 해보면 개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것은 당연하다. 이 한자어를 만들어질 당시에는 그렇다는 얘기죠. 개고기는 주로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할 년입니다. 개고기를 불에서 구워 먹는 것은 당연시 되었다. 그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할 년, 당연할 년 되겠습니다. 당연돼 있죠. 이번 시간에는 해오라기 로자가 되겠습니다. 해오라기로 글자를 분리해보면 길로자죠. 세조자입니다. 길가에 있는 새의 종류로서 사람들이 눈에 쉽게 띄는 새는 해오라기라는 뜻이죠. 해오라기는 목도 길고 흰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띄게 되죠. 길로, 세조, 길을 가다 보면 눈에 쉽게 잘 띄는 새의 종류는 해오락이라는 뜻이죠. 해오락이 로자가 되겠습니다. 백로라고 되어 있죠. 백로. 1급에 해당하는 한자어입니다. 백로. 길을 가다 보면 새의 종류 중에서 쉽게 눈에 띄는 새는 해오락이라는 뜻입니다. 해오락이 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말을 한 거야. 이번 시간에는 어려운 난자입니다. 내가 말하는데 진흙근, 세추, 진흙근이죠. 근자 발음 외에, 그러니까 어려울 난이죠. 진흙근 외에 다른 음으로 발음이 될 때는 이렇게 이 진흙근에서 이 글자로 변형이 됩니다. 그 다음 세추죠. 새가 진흙이 있으니까 날아가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겠죠. 그래서 어려운 난자가 되겠습니다. 진흙근, 세추. 새가 진흙 속에 있으니까 발돋움하려면 어려움을 겪는다. 어려울 난자가 되겠습니다. 고난이죠. 다시 한번 설명하면 진흙근입니다. 진흙근, 음이 근 외에 지금 어려울 나는 근이 아니고 난이죠. 있을 때는 이 큰 대자로 흑토가 큰 대자로 변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울 난. 이번 시간에는 자손주입니다. 주. 글자를 분리해보면요. 알미알무유죠. 말미암다. 그로 인하여 이런 뜻이죠. 원인으로 인하여 말미암을유. 그 다음 달월 또는 육달월입니다. 여기서는 자손이니까 사람과 관련이 되니까 육달월이 되겠죠. 고기 육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신체로 말미암아 자손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손 주자가 됩니다. 아랫부분에 주손이죠. 사람의 신체로 말미암아 자식을 놓고 또 놓으니까 자손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는 자손 주자가 됩니다. 몸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대를 이어간다. 자손주입니다. 주손. 이번 시간에는 귀신 기자입니다. 맨 윗부분이 삐침별이죠. 삐침별. 그 다음 아랫부분이 밭전. 그 다음
걷는 사람인. 그 다음 사사로울 사죠. 밭에서 걷는 사람이 사사롭게 삐쳐서 걷는 사람은 귀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삐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걷는 사람과 유별나다,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누구냐면 귀신이라는 얘기죠. 밭에서 사사로이 걷는 사람이 삐쳐서 있다. 삐쳐 걷는다. 그것은 귀신이다. 귀신 기자입니다. 글자를 지어내어서 설명하는 것 같지만 이미 귀신 기자는 주어졌고 한자어도 주어졌기 때문에 주어진 한자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여 풀이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꼭두가시 괴입니다. 괴려곤 할 때 사람인 변이죠. 귀신 기자입니다. 사람 옆에 또는 귀신 옆에 사람이 붙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두가시이기 때문에 사람이 제 역할을 자기 주관대로 하지 못하고 어떤 귀신이 옆에 붙어 있는 것처럼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꼭두가시개라고 하죠. 사람인변 귀신기. 사람이 자기 주관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사상적으로 지배가 되어 조종당하는 사람을 꼭두각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꼭두각시 인형을 가지고 놀죠. 사람이 조종합니다. 꼭두각시 괴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시조입니다. 한자를 살펴보면 하나일이죠. 그 다음에 말미암을 유죠. 무엇으로 인하여 말미암을 유. 그 다음 가로알이죠. 여기서는 말하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있도록 되게 된 것은 시조가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귀화한 외국 사람 중에서 귀화한 사람 중이 우리나라에 귀화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제1대손이 되는 거죠. 1대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씨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말하게 되는 것은 대대손손 말할 수 있도록 이어져 나가는 것은 조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시조가 되겠습니다. 시간에는 은혜, 해입니다. 은혜, 혜택이죠. 수레금이다. 수레금, 불똥주죠. 마음심입니다. 수레를 사준 사람에게, 수레를 선물한 사람에게 마음적으로 불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모택입니다. 삼수변이죠. 그 다음 엿볼력입니다. 물이 있는데 엿볼 수 있는 것은 못이겠죠. 바다 같은 경우는 너무 깊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이는 곳은 물이 적당히 쌓여 있는 못이죠. 모택자입니다. 삼수변 엿볼력. 엿볼력은 역시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엿볼력 역시 물인데 엿볼 수 있는 것은 못이다. 그래서 모택이 되겠습니다. 혜택 또는 모택도 되지만 은혜택도 됩니다. 덕택이다. 덕택택, 은혜택 해서 혜택이 되겠습니다. 혜택, 모택자 기억하십시오. 이번 시간에는 당황, 당나라 당이라고 일반적으로 하죠. 여기서는 갑자기 당입니다. 찌를곤, 지범, 손우죠. 그 다음 입구입니다. 집에서 손으로 뭔가 만지다가 입을
찔렀죠. 그러니까 집에서 입속에 뭔가를 하다가 손으로 하다가 찔렀죠. 그러니까 혀 부분이 될 확률이 높은데 굉장히 당황하게 되겠죠. 갑자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당입니다. 그 다음 두려울 황입니다. 마음 신비원 임금 황이죠. 임금 앞에 있는 마음은 굉장히 두렵겠죠. 임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연개소문, 연개소문이 아니고 누굽니까? 연산군, 눈에 걸리면 다 죽이는 거죠. 임금 앞에 있는 마음은 두렵다, 두려울 황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부가 검다, 피부가 희다, 피부가 약하다, 이 피부입니다. 가죽 피자죠. 뚫을 곤 잡을집니다. 뚫힘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것은 가죽이라, 피부다 이 얘기죠. 1차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이 가죽 피부죠. 그래서 뚫을 곤 잡을지, 뚫힘을 첫 번째로 잡아주는 것은 피부다, 가죽이다, 가죽 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피부부입니다. 피부부 또는 넓을 부자입니다. 범의 문이 호죠. 범문이호. 그 다음 밥통입니다. 동물 중에서 범은 밥통이 넓은 곳에 넓은 동물에 속한다 이거죠. 호랑이가 포식자 1위죠. 또 덩치도 큽니다 해서 밥통도 크다 이런 얘기겠죠. 밥통도 넓다. 그것이 바로 피부로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피부부, 넓을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신관계, 임금과 신하의 관계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군입니다. 다스릴 윤이죠. 입구입니다. 입으로 다스리는 최고 인물은 임금이란 얘기죠. 임금군, 신하신입니다. 컬거자죠. 뚫을곤입니다. 컬거, 크게 아래 위로 뚫어주는 사람 또는 크게 위와 아래를 이어주는 사람을 신하죠. 신하는 백성의 어떤 삶을 임금에게 전하고 임금의 정책을 백성에게 전하겠죠. 전하는 역할,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신하라는 얘기입니다. 크게 아래와 위쪽으로 뜻을 이어주는 것은 신하다, 신하신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지혜입니다. 지혜지, 알지, 가로알이죠. 말을 하면은 다 안다는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지자입니다. 알지, 가로알. 말을 하게 되면 모두가 안다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지자입니다. 그 다음 지혜해입니다. 해. 빗자루 해자죠. 빗자루 해. 마음심입니다. 빗자루를 가지고 마음을 싹 쓸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빗자루를 가지고 마음을 한순간에 쓴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깨달음해, 지혜해입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쓸어버리면 기억을 못하겠죠. 그래서 빗자루해입니다. 빗자루처럼 마음을 쓸어버릴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해, 깨달음에 이른 사람이다. 깨닫지 못했을 경우에 빗자루 마음에 있는 것을 한 방에 쓸어버리는 것은 어려울 뿐더러 또 지우면은 기억을 못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하는 행동이다, 행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온전입니다. 평온할 온, 완전할 전이죠. 완전할 전, 평온할 온입니다. 묘하죠.
여기서 벼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총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숨길 언, 조심할 언입니다. 그러니까 벼를 숨긴다는 거죠. 저장할 만한 곡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평온하겠죠. 의식주가 해결이 되니까요. 평온할 온입니다. 그 다음 온전할 전이죠. 사람이 임금이 됐죠. 모든 권한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다, 완전할 전 되겠습니다. 평온할 온, 완전할 온, 온전할 전. 평온할 온자는 벼를 숨긴다는 것은 한다는 거죠. 창고에 저장할 만큼 벼를 갖고 있으니까 이 집에는 평온하다. 의식주가 해결되었으니까요. 완전할 전은 사람이 임금이 됐으니까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완전하다. 이렇게 되겠죠. 완전할 전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풍파입니다. 풍파. 무릇범이죠. 벌레충입니다. 그래서 무릇, 벌레는 바람이 불게 되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벌레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결파입니다. 물수변이죠. 가죽피입니다. 물에 있어서 가죽에 해당하는 것은, 껍질에 해당하는 것은 물결이겠죠. 그래서 물결파입니다. 물결파, 물수변, 가죽피. 물에 있어서 가죽에 해당하는 것은 물결이라는 거죠. 물결파가 되겠습니다. 무릇범, 벌레충이죠. 바람풍입니다. 무릇, 벌레는 바람이 불게 되면 안쪽으로 들어가죠. 내부에. 한자가 지금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파. 풍파를 해친 거죠. 이번 시간은 긴급입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긴급. 기날긴자죠. 긴하다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보면 신하신, 도우, 손우죠. 그 다음 실사변입니다. 실사. 신하신, 오른손 우, 도우, 구들간자입니다. 어질현 또는 구들간입니다. 시를 굳게 한다는 것은 굵게 얽매인다는 거죠. 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굵게 얽을 긴 또는 기날 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기날 긴자로 많이 사용되죠. 그 다음 급할급입니다. 하늘포, 손우, 마음심. 손으로, 마음이 급하면 손으로 뭐든지 앉는다는 거죠. 하늘포가 되겠습니다. 마음이 급하면 손으로 앉는다. 그래서 급할급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수, 주고받는 거죠. 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수. 보편적으로 이제 이 받을 수를 먼저 쓸 것이냐, 줄 수를 먼저 쓸 것이냐, 이게 혼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 혼돈이 오지 않는 방법은 주고받는 것은 손으로 주고받는 것이죠. 그래서 손수가 먼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수죠. 아랫부분에 수수입니다. 손수변이죠. 줄수자입니다. 손이 있으니까 준다고 보면 됩니다. 상대편에. 줄수. 그 다음 받을 수입니다. 손수변이 없죠. 없으니까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없으니까 받는다. 손이 있으니까 준다. 줄수, 받을 수. 수수할 때는 손을 이용해서, 발을 이용해서 받는 게 아니고 손을 이용해서 받는 거니까 손수변이 먼저 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손을 이용한다. 그래서 수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하면은 받을 수입니다. 손톱 조조, 덮을멱 손입니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덮고 공손하게 덮는다는 거죠. 손으로. 그러니까 두 손으로 덮는다. 두 손으로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받을 수. 이번 시간에는 학대입니다. 학대. 학대하다. 괴롭히다 이런 얘기겠죠. 사나울 학입니다. 범호음이죠.
손입니다. 범의 손이니까 사람으로 풀이하면 발톱 정도 되겠죠. 발. 네, 반대로 회전을 시켰죠. 오른손 우를 반대로 회전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범이 공격하게 되면 사납겠죠. 그래서 이게 사나울 학자가 됩니다. 범오음 손우, 범이 손을 발톱을 반대로 돌리니까 공격한다. 사나울 학이 되겠습니다. 기다릴 대자죠. 걸어갈 척 뭡니까? 절사죠. 절에 걸어가면 누군가 기다린다는 얘기죠. 누가 기다립니까? 불상이 기다리고 있겠죠. 부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은 먼저 온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걸을 척 절사. 절에 가게 되면은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 부처가 기다리고 있다. 먼저 앞서 간 사람들이, 도착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기다릴 때, 대우할 때 되겠습니다. 학대. 여기서는 기다릴 때가 아니고 대우하다는 얘기죠. 사납게 대우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학대. 이번 시간에는 질식하다, 질식 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힐 질입니다. 막히다는 뜻이죠. 구멍혈입니다. 이를 짓자입니다. 그림을 그려 놓았죠. 구멍으로 이동하게 되면 막히게 되겠죠. 막힐 짓자입니다. 구멍혈 이를 지, 구멍에 이르게 되면 막힌다. 막힐 질입니다. 그 다음 쉴 식자입니다. 스스로 자자 마음심이죠. 스스로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타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정말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쉴 식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쉬고 있는 시간이다. 쉴식. 구멍혈, 구멍의 쪽으로 이르게 되면은 막히게 된다. 막힐 질, 질식하다 이렇게 되죠. 질식. 이번 시간에는 은행일치, 은행일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치, 이를 치자죠. 이를 치자입니다. 칠복이죠. 어떤 목표에 이르도록 매로 친다는 거죠. 독려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룰 수 있겠죠. 이룰 칩니다. 은행일치, 말과 행동이 하나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겠죠. 하나일입니다. 하나일. 말씀은 머리 두죠. 두입니다. 있고 머리에 두 번 생각하고 입으로 말씀드리면 실수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겠죠. 말씀은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말씀은입니다. 행은 행동할 행이죠. 단일행, 일치, 은행일치, 이룰치자는 이를지 플러스 칠복입니다. 어떤 목표에 이르도록 쳐서 독려한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친다는 것은 뭡니까? 구타, 뭐 이렇게 나쁜 뜻이 아니고 좋은 뜻에 격려한다든가 이런 의미겠죠. 칠복. 사랑의 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칠복. 이번 시간엔 고합니다. 외로울 고, 아이야자죠. 외로울 고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자자죠. 오이고자입니다. 오이는 뭡니까? 자랄 때 각기 다르게 하나씩 달리죠. 다른 열매는 뭉쳐서 자라지만 예를 들자면 포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열매가 달려있죠. 오이는 하나입니다. 오이와 같이 아들도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으니까 외롭겠죠. 그래서 외로울 고자입니다. 그 다음 아이야자입니다. 아이야자는 절구구죠. 걷는 사람인입니다. 절구보다도 아랫부분에 걸으니까 다시 말하면 절구보다 키가 적다는 얘기죠. 키가 작은 사람은 아이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야자가 되겠습니다. 고아, 혼자 있는 아이겠죠. 부모 없이.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들자 오이과. 오이는 열매가 하나씩 각기 자랍니다. 포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알이 뭉쳐져 있죠. 그렇지만 오이는 하나씩 자라는데 아이도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는 겁니다. 외로울 고. 그 다음 아이 야자는 절구구 걷는 사람인 절구 키만큼 키보다 작게 걷는 사람은 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구구 걷는 사람인 절구보다 작은 키가 작은 아주 작은 사람은 아이라는 거죠. 아이 야자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노사 간의 갈등이란 말 많이 쓰죠. 노사 교섭. 일할 노자입니다. 일할 노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화 두 개가 성할개입니다. 성할개. 덮을맥이죠. 힘쓸력입니다. 그림으로 봐서, 글자로 봐서는 용광로 주변인 것을 생각하고 이 글자를 학습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성한 것을, 불이 활활 타는 것을 덮어놓고 힘을 쓰고 있다는 거죠. 용광로 주변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일할로가 되겠습니다. 하여금 사자입니다. 하여금, 누구누구로 하여금이죠. 이 누구누구로 하여금 시키다. 일을 부리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인변 아전니.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이 아전으로 하여금, 벼슬 아씨로 하여금 일을 시킨다는 거죠. 적정한 봉급을 주면서요. 사람인변 아전니. 사람이 벼슬 아씨로 하여금 일을 시킨다. 일을 부린다는 얘기죠. 불사, 일할로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철야입니다. 철야 건물을 쓰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죠. 통할철입니다. 통할철, 걸을 척이죠. 뒤를 6입니다. 칠복이죠. 걸을 때부터 치면서 기르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조기교육입니다. 모든 것을 통한다. 빨리 깨우친다는 거죠. 통할철. 그 다음 밤야자입니다. 머리도 사람인변 저녁석 불똥주죠. 저녁에 불이 켜지게 되면 사람들의 머리는 들어온다는 얘기죠. 밤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이 한자어를 만들어질 당시에는 식량이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잠자는 시간 외에는 계속 일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머리도 사람인변 저녁석 불똥주. 사람의 머리가 저녁에 불똥이 되면은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시간이 밤이라는 얘기죠. 밤야자입니다. 철야 근무.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독이죠. 사람 뭡니까? 말씀은이죠. 말씀은 팔매입니다. 말을 하면서 파니까 저기 멀리서 봤을 때 뭔가 글을 읽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하늘천 따지 그물련 이렇게 배웠으니까요. 고구마 사세요 비슷한 느낌이 오죠. 그래서 말을 하면서 파는 것은 멀리서 보면 뭔가를 읽고 있는 것 같다. 이래서 읽을 독입니다. 송아지 독입니다. 소우자죠. 팔매자입니다. 소가 팔 때는 가장 거래가 활발할 때는 송아지일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 이월속입니다. 실사변이죠. 실을 팔 때는 이어서 판다는 얘기죠. 토막토막으로 파는 것이 아니고 길게 연결해서 판다는 얘기입니다. 이월속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숫자입니다. 걸다 그리죠. 갈고리 골입니다. 비침별이죠. 파인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이 내려오면 걸리기도 하고 갈고리처럼 파기도 하고 옆으로 퍼져나가기도 하고 삐치기겠죠. 파인불 땅을 파기도 합니다. 그것이 물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수자입니다. 얼음믹자입니다. 물수 불똥주죠. 불똥이 떨어지니까 물처럼 흘러내린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얼음이라는 거죠. 얼음 위에 불똥이 떨어지면
물이 되겠죠. 그래서 얼음 빙자입니다. 길령자입니다. 점주죠. 점주, 점. 물방울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물이 되는 거죠. 물방울이 모여서 길게 내려오면서 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령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몸기자입니다. 몸기자. 몸은 좌우 균형이 일치가 되어야 되겠죠. 한쪽에 팔이 없거나 다리가 없으면 안 되겠죠. 몸기자입니다. 상자방이죠. 걸다 그립니다. 상자를 걸 때에는 몸이 필요하겠죠. 몸기자입니다. 그 다음 이미 이자는 뱀사자부터 먼저 살펴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뱀사입니다. 뱀이 또아리를 튼 모양이죠. 뱀은 꼬리와 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뱀사자입니다. 또아리처럼 틀고 있는 것은 뱀이다. 그런데 뱀사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미 이자는 잘려나갔죠. 뱀을 찾아보니까 이미 반토막이 났다. 그래서 이미 이자가 되겠습니다. 몸기자는 좌우 균형이 일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몸기, 상자를 건다, 몸기 틀림없죠. 뱀사는 또아리를 튼 모양입니다. 꼬리와 머리가 하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뱀사. 그래서 이미 이자는 뱀을 쫓아가 보니까 이미 두 동강이가 다 있다. 그래서 엉켜져 있죠. 그래서 이미 이자가 되겠습니다. 모양이 비슷한 한자 한 방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왕입니다. 흑토죠. 하나일입니다. 땅 위에 첫 번째 넘버원은 누구냐? 임금이겠죠. 임금왕입니다. 구슬옥이죠. 임금왕입니다. 남은 것이 불똥주. 임금이 불똥처럼 반짝반짝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슬이겠죠. 돈이 되지 않는 것을 임금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임금이 불똥처럼 반짝반짝 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배 구슬이라. 구슬옥. 그 다음 주인주자입니다. 임금왕이죠. 또는 갈왕자입니다. 불똥주. 갈 때쯤 불을 켜는 사람은 누구다? 주인이다. 그래서 주인주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천천이죠. 열십입니다. 열십을 모아서 붙이고 또 붙이고 옆으로 뭡니까? 미루어 놓는다는 얘기죠. 열십을 계속 하다 보면 천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천천입니다. 그 다음 방패간자입니다. 두이자죠. 그 다음 뚫을곤입니다. 두이는 하늘과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뚫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방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패간자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뚫고자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방패다. 방패간자가 되겠습니다. 어조사우죠. 어조사우 갈루. 여기서는 갈루로 풀이하면 한자어는 쉽습니다. 곤배정자죠. 하나일. 길거리를 감에 있어서 곤배를 하나씩 들고 간다는 얘기죠. 농과 밭의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곤배를 하나씩 들고 바깥으로 간다. 갈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조사우라고 하면 되겠죠. 갈우, 어조사우. 그래서 훈이 두 개란 얘기죠. 훈은 가리킬 훈자죠. 훈, 어조사, 간다.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은자죠. 은혜를 입다. 이날인자입니다. 이날인, 마음심입니다. 마음으로 인하여 은혜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 동일한 어떤 혜택을 줘서도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내가 혜택을 많이 받았다,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각 사람마다 다른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서 출발하죠.
그 다음 생각을 사자입니다. 밭전자 마음씨입니다. 항상 밭을 생각한다는 거죠. 마음은 항상 밭에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식량이 부족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쁠총입니다. 바쁠총 마음심이죠. 마음이 바쁘다는 거죠. 바쁠총 마음이 바쁘다. 마음이 바쁘다는 것을 강조한 거죠.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얏입니다. 오얏을 자두를 말합니다. 자두를 오얏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심부름꾼 아시죠? 심부름하다. 심부름꾼이 먼저 하시고 오얏이 하면 되겠습니다. 나무 밑에 있는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킨다는 거죠. 심부름은 보통 아들에게 시키죠. 그래서 심부름꾼이 그 다음에 자두나무 니 오얏니 하면 되겠습니다. 철개 벼화자입니다. 아들 자자죠. 여기서는 아들 자자가 열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벼에 열매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수확하게 되겠죠. 때 계절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철개, 계절개. 계절이 오면 뭡니까? 늦가을에서 겨울이 오는 거죠. 맡길 유자입니다. 벼화자죠. 여자의 여자입니다. 벼는 여자에게 맡긴다는 거죠. 곡관 열쇠를 여자에게 맡겼죠. 그래서 맡길 유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아릴 여자입니다. 삶이 말두자입니다. 살을 말로 된다는 거죠. 한 대, 두 대, 결국 헤아린다는 얘기입니다. 헤아리려입니다. 그 다음 과목화자입니다. 벼화 말두죠. 벼를 생산해서 말로 잴 때까지는, 헤아릴까지는 어떤 성장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과정과 먼저 하시고 과목과 하면 되겠습니다. 벼를 심고 거두고 탈곡하고 그 다음 벼로 대로 세워져요. 헤아리죠. 그 과정입니다. 과정과. 그 다음 등나무 과자입니다. 풀초죠. 과정과죠. 그래서 풀이 과정을 밟고 있는 것처럼 생긴 것은 등나무다. 등나무 과자가 되겠습니다. 등나무 과. 이번 시간에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도자입니다. 삐친 멸이죠. 걸다 그립니다. 삐치고 난 후에, 삐치다는 것은 사용한 후에 걸어 놓는 것은 칼이라는 얘기입니다. 삐친 후에 걸어 놓은 것은 칼이다. 위험하니까요. 힘력. 걸고 뚫는다는 거죠. 육체적 노동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과거에 옛날에는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육체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했겠죠. 아홉구자입니다. 여기서는 아홉구자를 모을규자로 모을규 먼저 익히고 아홉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뚫을 곤 세월이죠. 그림을 잘 그려놨습니다. 참새를 뚫었죠. 참새 잡으면 이렇게 뚫게 됩니다. 모았죠. 새를 뚫어서 모았다는 거죠. 모을규 아홉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을규 아홉구.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가지고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환 또는 복종할 복입니다. 선비사, 보일시, 하품흠입니다. 선비가 하품을 하고 있지만 종은 어떻게 됩니까? 선비를 복종해야 되겠고 정성으로 받들어야 됩니다. 노예는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던 시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내자입니다. 선비 옆에 한 사람이 찾고 있죠.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종내자입니다. 잡을리죠. 잡을관입니다. 정성으로 손으로 정성을 다해서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잡을관입니다. 한자 사람이 말을 빨리 하는 이유는 성격이 급해서가 아니고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말이 빨라지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박자입니다. 손수변이죠. 흰백입니다. 또는 알릴백이죠. 손으로 알리니까 박수를 친다는 얘기죠. 박수 치면 알리적이죠. 상대편이 7박입니다. 머무를 박입니다. 물수변 흰백이죠. 물이 하얀 곳에 배를 댄다는 거죠. 깊은 곳은 물이 푸르게 보이고 얕은 곳은 바닥이 보이니까 희게 보이겠죠. 배를 머무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머무를 박 되겠습니다. 물이 하얀 곳에 머무른다. 머무를 박. 그 다음 핏박을 박입니다. 흰백이죠. 갈착입니다. 얼굴이 하얀색으로 간다는 얘기죠. 겁이 질린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핏박을 하고 있군요. 그래서 핏박을 박이 되겠습니다. 흰백, 얼굴이 하얗도록 하얗게 간다는 거죠. 달린다, 핏박한다는 거죠. 누군가 핏박하기 때문에 질려 있다는 거죠. 질릴 핏박을 박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매자입니다. 거물망이죠. 재물패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거물을 들고 재물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재물을 손아귀에 넣고 거물망을 가지고 갈 때는 물건을 구매한다. 구매할 매, 살매입니다. 그 다음 팔매자입니다. 선비사자죠. 선비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판다는 거죠. 몰락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팔매, 매매 이렇게 되겠죠. 사고 파는 것. 장사고입니다. 덮을 아자죠. 재물패입니다. 재물을 덮어놓고 뭐합니까? 장사한다는 거죠. 과거에는 냉동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는 먼지라든가 이런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손님이 오지 않을 때는 덮어놓고 손님이 오게 되면 열어놓고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장사하는 집이다. 장사고다. 이번 시간에는 짙을농입니다. 한자를 살펴보면 물수변이죠. 그 다음 오른편이 농사농입니다.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물이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물이 풍족하다면은 농사를 짓는 데에서 물이 항상 가까이 있다면은 농사는 굉장히 잘 되겠죠. 그래서 짙을농입니다. 좋다는 뜻이죠. 많다는 뜻입니다. 농후하다. 물수변, 농사농, 농후.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물이 항상 옆에 있다면 그 농사는 굉장히 잘 된다. 그렇죠? 열매도 뭡니까? 단단하다. 짙어진다는 거죠. 물이 부족하면 열매가 단단할 수가 없고 제대로 형성되지도 않겠죠. 그래서 짙을농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홀로 단 한자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를 해보면요. 부르짖을 현입니다. 입구 2개는. 입구 3개는 떠들썩할 영이죠. 그 다음 아랫부분이 갑옷, 갑, 하나일입니다. 갑옷을 입은 한 사람이 부르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갑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이 부르짖고 있으니까 다 나와. 이렇게 부르짖고 있으니까 혼자다는 뜻이죠. 홀로 단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화랑관창이 되겠습니다. 황산벌 전투에 계백장군과 싸우려고 하는 화랑관창이죠. 홀로 갔습니다. 홀로 전쟁터에 갔습니다. 홀로 단, 부르짖을 현 갑옷갑 하나일. 갑옷을 입은 한 사람이 부르짖고 있는 것은 혼자다. 홀로 단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유, 소자입니다. 이침별, 손수변입니다. 손에 줄을, 고삐를 삐치고 가는 동물은 소다는 얘기죠. 지금 그림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소처럼 이렇게 이까리, 꽃비를 길게
잡고 가는 동물은 없습니다. 거의. 말은 바로 잡고 가죠. 소우. 손에서 삐쳐가는 것은 소다. 손에서 삐쳐가는 이 고삐를 삐쳐가는 동물은 소다. 그 다음 젖유자입니다. 기를 부자죠. 새어입니다. 새를 기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부화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부활유 하고 그 다음 젖유. 사실은 부활유로보다는 젖유로 우리가 많이 학습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글자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활유 먼저 기억하면 좋겠죠. 새도 기를 때에는 부활을 시켜서 기른다는 얘기죠. 알에서 깨어나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먹이를 주게 되겠죠. 부활유, 전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공채입니다. 공변될 공이죠. 반대는 사적인 거죠. 사사로울 사자죠. 그래서 여기서는 공변될 공, 공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변될 공은 나눌 8 또는 8, 숫자 8이죠. 사사로울 사자입니다. 사사롭게 나눌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공변되게 해야 된다.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사롭게 나눌 때에는 공평하게 나누어야 잡음이 없죠. 그 다음 켈체자입니다. 손수변이죠. 켈체입니다. 나무를 손톱으로 캐낸다는 얘기죠. 켈체. 손수변이 들어간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손으로 캐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켈체자가 되겠습니다. 손수변, 켈체. 켈체, 손으로 캐낸다. 공체 되겠습니다. 켈체. 이번 시간에 애정입니다. 사랑할 애자, 뜻정자죠. 사랑의 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톱조죠. 덮을멱입니다. 마음심, 뒤져올칩니다. 자, 마음을 덮었다는 거죠. 손으로. 하지만 뭔가 뒤져온다는 거죠. 마음이 뒤져오른다는 거죠. 누군가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을 숨겨도 표가 난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마음을 손으로 덮었지만 내심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의 자입니다. 그 다음 뜻정자입니다. 뜻정, 마음심, 풀을 청이죠. 마음이 푸르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 보면 어떻게 되십니까? 다 푸른색이죠. 그래서 참으로 진실로, 참으로 정, 진실로 정, 뜻정, 마음이 푸르다는 것은 진실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푸른 꿈 하죠. 하늘을 보고 푸른 꿈. 뜻정, 참으로 정, 진실로 정, 애정이 되겠습니다.